일본의 몰락 중인 상황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사들도 속보를 연일 내보내고 있는데요. 일본인들 사이에선 아시아 지도에서 일본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무역개발회의 운크타드 본부 제68차 운크타드 무역개발 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하나의 안건에 대해 컨센서스 의견 일치가 이뤄졌습니다. 안건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건이었습니다. 1964년 운크타드 설립 이래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첫 사례입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지구촌 최빈국으로 전락했던 한국이 전 세계 32번째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 것입니다. 2021년 명목 국내 총생산 GDP 2,000조 원으로 세계 10위, 무역 규모 1조 2천억 달러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여기에 2년째 이어진 팬데믹 사태로 글로벌 강국들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도 한국이 독보적이면서 선진적인 방역 시스템을 알린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평가하고 발표한 글로벌 전자정부 순위에서도 2020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자정부는 유엔이 2003년부터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공정보의 서비스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각국이 전자방역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성과여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공고해질수록 국내 산업을 지탱하는 수출 경제 등 글로벌 교역과 성장 동력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는 올해 빛나는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입니다. 올해 한국의 명목 GDP는 2,000조 원을 넘어서고 경상수지 흑자도 100조 원 돌파가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누적 명목 GDP는 1,515조 7천억 원을 기록, 4분기에 484조 3천억 원만 넘으면 연간 2,000조 원 달성이 가능합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평균이 505조 2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어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경상수지는 770억 7천만 달러로 산술적으로 11월과 12월에 10조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성호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10월까지 월평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7억 달러 수준이어서 남은 2개월 동안 같은 규모만 흑자를 내도 연간 경상수지 100조 원 달성은 무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5년 1,051억 2천만 달러, 2016년 979억 2천만 달러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등 외부 충격에도 한국은 올해 역사상 최단기간 내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무역 규모는 1조 2천억 달러,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각각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기업은 생산과 수출에 전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선은 사상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석유화학 수출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메모리 반도체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켰고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과 2차 전지, 올레드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별 성과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 한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문화 콘텐츠 수출이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 새로운 수출 동력이 됐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운크타드의 한국 지위 상승에 대해선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보호무역과 무역 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지난 11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했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러한 한국의 발전에 따라 일본 내부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반면 일본은 아직 그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지표에서
아시아 대표 선진국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우선 임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공표한 2020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한국의 평균 임금은 41,960달러로 일본의 38,515달러를 앞섰습니다. 일본의 유명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와세다대 교수는 최근 언론기고를 통해 한국이 통화 약세 정책을 추구하지 않고 품질 향상을 도모해 수출과 무역 흑자, GDP가 늘었고 임금이 오른 반면 아베노믹스의 엔화 약세 정책은 GDP와 임금을 정체시켰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명목 GDP를 20년 전과 비교하면 한국은 285.2% 증가했고 일본은 2.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98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작성한 2021년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23위, 일본은 31위로 8계단 차이가 났습니다. 디지털 기술 부문에선 한국이 8위인데 비해 일본은 27위에 머물렀습니다. 유키오 교수는 한국의 향후 과제는 제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구조 정보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대외 의존도만 놓고 보면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일본 10%, 한국 40% 수준으로 4배의 차이를 보인다며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일본 경제는 희망의 불이 꺼져가는 위태로운 상태라며 먼 미래에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로의 이민을 생각하는 일본 국민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가 당장의 월급조차 오르지 않는 나라에서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경제 소식을 일본 언론에서 빈번히 높은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다며 뚜렷한 대책이 없는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 우선순위를 다시금 고려해야 할 시기로서 지지율을 겨냥한 막연한 대책보다 현 경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가계 채무도 큽니다. 앞으로 소득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빚을 갚기 어렵겠지요. 이건 같은 조건으로 제재 않으면 설득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결과는 너무 내막이 불분명하다. 다른 사람도 말하는 것처럼 통계원 데이터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서울 이외 지역의 생활상으로는 도저히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보이질 않는데 구매력 평가 기준의 GDP는 저품질 저가의 물건이 유통되는 나라가 더 높게 평가되지. 한국은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척도니까 구매력이 높아지면 좋겠죠. 일본의 물질적 풍요는 그 나름대로의 레벨로 오래전부터 충족되고 있어요. 다른 척도로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역전이라든지 이겼다든지 기뻐하는 것은 후진국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길은 정체 혹은 하강이 아닐까 싶다. 아무래도 코로나화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판매 가격도 폭등시키지 않으면 균형이 맞질 않는다. 하지만 판매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되지 않겠지. 현실적으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정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질까?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 비교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